다음 문제를 읽고 제한된 시간 내에 알맞은 답을 구하세요.
19의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1번 없다, 2번에 5, 3번 같다, 4번 7253, 43518, 5번에 있다, 6번에 세대, 7번 박선생 음악, 8번에 50, 9번에 있다, 10번에 4.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의 동전이 있는데 이 개미가 T 위에 있습니다. 같은 동전을 두 번 지나지 않고 모든 동전율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각 동전을 X와 X가 없는 표시로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요. 표시해 보면 T 위치에 있던 개미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면 X를 일단 간 다음에 X가 없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모두 다 움직이려면 X 표시가 된 동전과 X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동전의 개수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X 표시가 된 동전의 개수는 세볼래요? 네, 13군데죠. X 표시가 없는 동전의 개수는 12개로 계속 같지 않죠? 따라서 이 개미는 모든 동전율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사과, 배, 귤이 한 개씩 있는데요. 파란 상자, 붉은 상자, 노란 상자 중 어딘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이때 A와 D 4명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 중에 2명은 사실을 말하고요. 나머지 2명은 거짓을 말했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을 찾으셔 하는 문제죠. 우리가 A와 D의 말하는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가 뭐라 그랬어요? 파란 상자에는 사과가 들어있고 붉은 상자에는 귤이 들어있지 않다. A가 한 말이죠.
A 청색의 O 그 X로 나타내고요. B 한 말, C가 한 말, D가 한 말 나타냈습니다. 이때 A가 한 말이 1000마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한 말이 청색에는 사과, 적색에는 귤이 들어있지 않다 가정하면 C하고 D가 한 말은 거짓말이 되죠. 그러면 C하고 D가 한 말을 뒤집으면 아래와 같고요. C하고 D의 말을 뒤집어 봐요. 그러니까 적색에는 사과가 들어있지 않고 황색에는 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C, B, C, D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모순되지 않죠? 다시 말해서 거짓말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네, C하고 D가 거짓말함을 알 수 있겠죠. 3번 문제죠. 술탄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남자를 낳는 부모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수년 후에, 수년이 지나면 술탄의 생각대로 그 나라는 여자가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단 남자와 여자를 낳을 확률은 같다고 하자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기는 술탄의 생각대로 딸이 많은, 여자가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문제는 아들과 딸이 나올 확률이 같으므로 수년이 지난 후에는 결국 아들과 딸의 수는 같게 되습니다. 즉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100가구에서 아들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 중에 아들과 딸이 나올 확률이 같으니까요. 아들이 50명, 딸이 50명이겠죠. 아들 낳을 50명은 앞으로 자식을 못 낳아요. 자식을 낳을 집은 몇 가구죠? 50가구죠. 이 50가구 중에 또 자식을 낳는데 반은 아들, 반은 딸입니다. 왜? 확률이 같으니까요. 25명은 아들 못 낳아요. 자식 못 낳죠? 25명 중에 또 반은 아들, 반은 딸. 결국에 가서는 아들과 딸의 수는 똑같아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기는 딸이 많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번 문제죠. 우리 숫자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SPAM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서 이메일이라는 우리 5개의 숫자가 됐습니다. 이럴 때 M이 6번 더해져서 L이 됐죠. 그렇죠? 우리가 돼서 5자리 숫자가 되는 것 맞춰보면 스팸이라는 문자는 7253으로 대응됨을 알 수 있고요. 이메일은 43518이라는 숫자와 대응됨을 알 수 있죠. 5번 문제죠. 아가씨가 완전한 원형의 호숫가를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마리 늑대가 쫓아오자 아가씨는 배를 타고 한가운데에 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아가씨가 언젠가는 호수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생각하고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배를 젓는 속도보다 4배나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늑대는 반대 호숫가에 배를 저어가서는 결국 잡히고 맙니다. 하지만 육지에서는 아가씨가 늑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붙잡히기 전에 어떻든 무태만 먼저 도착하기만 하면 아가씨는 살 수 있습니다. 과연 늑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이죠. 먼저 답을 확인해 보면 답은 도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의 중심 O하고요. 아가씨하고 늑대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배를 저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가씨는 점 P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려서 C로 오게 되고요. C 위치에 올 때 늑대는 점 B의 위치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3분 5P의 반지름은 8분의 1 5A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아가씨가 점 D를 향하여 배를 저으면 늑대가 어느 쪽으로 쫓아와도 땅에 닿게 먼저 되게 됩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공군기지에서 비행기들이 모두 지구의 반바퀴를 돌 만큼 연료를 채울 수 있습니다. 2분의 1만큼 채운다 그 말이죠. 급유는 공중급유를 하거나 다시 기지에 돌아와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 최소한 몇 대의 비행기가 필요할까요? 라는 문제죠. 자, 보면 답은 먼저 3대입니다. 3대가 가득 2분의 1씩 채워서요. 1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8분의 1 위치에 오게 돼 있죠? 8분의 1 위치에 오면요. 이와 같이 3대가 모두 이렇게 4분의 1씩 줄어듭니다. 한 대가 이렇게 가득 채워주고요. 다시 기지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 이 위치에 오면 한 대는 또 절반이
소모되겠죠. 이때 다시 가득 채워주고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한 대는 4번 위치까지 돌아옵니다. 그럼 4번 위치에서는 모두 다 소모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 대가 다시 4번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절반을 넣어주고요. 기지로 돌아가고요. 5번 위치로 돌아오면 또 4분의 1값 소모되죠. 이럴 때 또다시 한 대가 옵니다. 그래서 결국 세 대에게 각각 두 대에게 나눠주고요. 기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필요한 대수는 최소 3대입니다. 자, 문제 해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ABCD 네 학교의 교사인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 최 선생은 국어, 영어, 수학,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A 학교는 누가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자,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학교는 박 선생 음악이고요. B 학교는 최 선생 수학이고요. C 학교는 김 선생 영어고요. D 학교는 이 선생 국어입니다. 그리고 김 선생과 이 선생, 최 선생, 박 선생은 부부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A 학교에는 박 선생이 음악을 지도함을 알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넓이가 1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그림처럼 접었을 때 길쭉한 모양의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일까 하는 문제죠. 정의라면 제대로 반대로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면 이와 같은 사각형에서요. 정삼각형의 절반인 삼각형 하나 하고요. 또 그 절반인 삼각형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색칠된 부분은 이러한 삼각형의 3분의 2 조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내가 구하고자 한 넓이는 전체의 12분의 5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20 곱하기 12분의 5 하면 구하고자 한 답은 50인데요. 이 모양은 이와 같은 것은 항상 가능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해보면 우리가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4일 때만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거실에 3개의 전구가 있고 스위치는 지하실에만 있습니다. 지하실에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구의 스위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스위치에다가 1번, 2번, 3번의 번호를 붙이고요. 1번 스위치를 5분 정도 켜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끄고 2번 스위치를 켠 다음에 재빠르게 거실로 올라옵니다. 전구를 관찰해보면 켜져 있는 것은 2번 스위치의 전구고요. 그 다음 만져봐서 뜨거운 것은 1번 스위치의 전구입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물론 꺼져 있는 전구는 3번 스위치만 알 수 있겠죠. 10번 문제입니다. 갑을 두 사람이 A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3가지 거짓말을 했고 을은 2가지 거짓말을 했다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실하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라는 문제죠. 갑의 A에 대한 발언이 3가지가 모두 거짓이니까 하나는 옳은 발언이죠. A는 한국인이고 남자고 키가 크고 영어를 잘할 수 있다. 따라서 4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을의 발언에 대해서 2가지가 거짓이랍니다. 결국은 하나는 옳은 발언, A가 한국인 또는 남자, 키가 크다, 영어를 잘 수 있다 이렇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을의 발언이 2가지가 거짓이니까요.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는 미국인이고 여자고 키가 작고 영어할 수 있다. A는 미국인이고 여자고 키가 크고 영어를 못한다. A는 미국인이고 남자고 키가 작고 영어를 못한다. 이에 대해서 을의 발언 A는 미국인이 아니고 여자고 키가 크지 않고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조건에 견줘보면 단정할 수 있는 것은 A는 미국인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 조건의 경우에서 생각해보는 거죠. 10번 문제 풀이 다시 한번 보세요. 네, A는 미국인이다가 단정할 수 있는 참이 되겠죠.